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메모리 세상에서 보물찾기 문제에 대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링크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시고 풀어보시고 오셔서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이 문제는 포인터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제가 드리는 지도를 통해서 제가 남겨놓은 메시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보물 지도를 얻는 방법은 제시를 해드렸었죠. get map이라는 함수를 제공해 드렸고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 지도 정보와 그리고 힌트 그리고 총 지도 그 보물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반환하도록 된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호출해서 map이라는 포인터 배열을 넘겨주시고 힌트라는 인티저 배열을 넘겨주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반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맵 배열에는 주소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값들이 저장이 돼서 반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힌트에는 내가 몇 차례나 길을 떠나야 되는지, 몇 차례나 주소들을 옮겨 다녀야 되는지, 다른 말로 제가 depth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 depth가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반환값, 리턴 값은 트레저 사이즈, 여기로 리턴이 됐죠. 이 보물의 길이가 반환이 되는 거고요. 이 보물은 저희 하나의 문장이라고 했었고요. 각각 이 하나의 원소, 맵과 힌트에 있는 각각 하나의 원소가 얘네가 어떤 보물 한 자리, 문자 하나에 대한 예를 들면 A라면은 A를 찾아갈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엔트리가 문자를 하나씩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찾아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물 지도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봐야겠죠. 제가 문제에서 보물 지도를 보는 법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맵에 얻어오는 값 안에는 주소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주소가 들어있고요. 이 주소를 찾아가면은 메모리의 주소죠. 예, 메모리 주소를 찾아가면은 찾아가면 거기에 어떤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은 둘 중 하나라고 했어요. 메모리 주소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문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찾아와서 봤더니 얘는 메모리 주소거나 문자 중에 하나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메모리 주소인지 문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이 힌트 안에는 어떤 숫자가 적혀 있게 되고요. 이 숫자는 내가 메모리 주소를 찾아가기 위해 몇 번이나 더 메모리 주소를 옮겨가야 되느냐, 즉 다른 말로 하면 depth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depth가 0이라면 더 이상 안 찾아가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가 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문자를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내가 찾아갔는데 현재 이 숫자가 0이 아니다. 0보다 크다 하면은 내가 앞으로 몇 번 더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얘는 문자가 아니라 주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걔를 찾아간 후에 두 번 더 내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찾아간 후에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한 번 찾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가야 된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힌트가 0이라면은 그 값은 이제 보물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이 자체가 보물이고 이 값을 반환해주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문자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힌트가 0보다 큰 경우, 즉 내가 한 번 이상 0보다 큰 수니까 한 번 이상 다음 장소 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동한 다음에 그 위치에 있는 게 이번엔 보물일지 아닐지를 판단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어떤 값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걔가 0인지 0보다 큰지 판단을 하게 되고요. 0이면은 값을 반환하고 종료하면 되겠죠. 리턴해주면 바로 될 거고 0이 아니라면은 자, 그 값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자, 위치에 한번 이동을 했으면 내가 이동한 수가 한 번 소모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힌트,
에다가 1을 빼줘야겠죠. 힌트, 내가 현재 힌트가 2였으면 한 번 이동을 했으니까 얘가 2에서 1이 돼야겠죠.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이 힌트, 또 다른 말은 depth를 1씩 줄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간단히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값을 얻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맵 0번에 있는 값을 일단 보자라는 거고요. 볼 때 이제 depth를 같이 보게 되겠죠. depth를 같이 봐서 얘가 0이라면 이건 이제 종료 조건이 되는 거죠. 재기함수의 종료 조건이 됩니다. 이게 종료 조건이죠. 0이면은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물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녀석을 찾아가면 다음에 보물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주소 값을 바로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그러면은 여기 받아온 depth 값이 0보다 큰 경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소 이동하는 뭔가 코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동해서 지금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되죠. 즉, 재기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할 때는 내가 한 번 이동을 하니까 이 힌트 또는 depth를 1 감소시켜 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depth 언더바가 빠졌네요. depth에 마이너스 1을 한 개 여기에 들어가서 재기가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이 주소에 있는 애를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또 다른 질문이겠죠. 자, 주소가 있고 걔를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별표를 떠올리시겠죠. 에스터리스크를 하면 찾아간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가 보이드 포인터는 참조가 불가하다고 수업 때 얘기를 했었죠. 보이드는 얘가 타입을 모른다는 뜻이죠. 모르는 데를 내가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입을 모르기 때문에 이 참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얘를 못 찾아간다 그랬는데 다음 장소로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겠죠. 자, 거기서 힌트로 드렸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주소는 숫자죠. 결국은 주소도 숫자니까 숫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힌트는 자, 저희가 64비트 시스템에서 과제를 하기로 했었고요. 64비트 시스템에서는 8바이트, 그 메모리 주소가 8바이트죠. 메모리 어드레스 크기가 8바이트입니다. 오케이, 얘 8바이트고 그 다음에 또 힌트로 드린 게 unsigned 롱런은 8바이트의 수를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드 포인터를 가지고 메모리 주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이 힌트 자체가 즉 0보다 큰 상태니까 여기 이동한 게 또 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동을 하는 게 급선무겠죠.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타입을 변환해서 그 포인터 타입 자체를 변환해줘서 여기로 이동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타입으로 변환해 주냐? 자, 이게 주소값인데 얘가 그럼 8바이트죠. 이동해서 8바이트를 읽을 수 있도록 이 포인터 타입을 변환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unsigned 롱롱의 포인터로 형 변환을 해 줌으로써 요 형 변환된 포인터를 찾아가면은 거기 있는 값을 저희가 읽어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동한 다음에 읽을 때는 롱롱 형태로 unsigned 롱롱 형태를 읽겠죠. 즉 8바이트의 값을 읽어 올 건데 근데 여기 있는 거는 unsigned 롱롱 값이 아니라 이 자체도 주소라는 걸 저희가 알고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주소값. 근데 어떤 타입의 주소인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 주소값을 보이드 포인터로 다시 변환을 해줘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쪽 종료 조건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저희가 앞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맵이 어떤 주소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얘를 찾아가면 또 주소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void 포인터는 얘를 참조할 수 없으니까 얘는 안 되고 그럼 참조할 수 있는 애로 바꾸어 주자. 그런데 그 포인터는 8바이트니까 8바이트인 unsigned 롱롱으로 바꿔주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unsigned 롱롱 포인터로 한번 컨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조를 하는 거죠. 여기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값을 읽어서 요 next ptr이라는 곳, 얘 타입도 unsigned 롱롱이죠.
그래서 얘를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숫자를 지금 읽어온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숫자를 읽어왔죠. 즉 8바이트 숫자를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동한 것에 있는 이 자체가 수가 아니라 얘가 주소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얘를 다시 주소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next라는 void pointer 타입을 만들고요. 우리가 읽어온 이 값을 void pointer 타입으로 형 변환해 줌으로써 얘를 다시 주소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주소로 만들어냈으면은 우리가 다음에 이동한 곳을 알아온 거죠. 이동한 곳을 알아온 거니까 그것을 이 함수 제기함수 호출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depth는 1 줄여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제기함수를 우리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제기함수를 만들어냈고요. 자, 이 제기함수는 하나의 값 그리고 하나의 힌트를 받아서 돌아가도록 생성이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맵 배열과 힌트 배열이 있으면 여기서 이 하나에 대해서 이 함수가 얘의 보물을 찾아주는 거죠. 즉 하나의 문자를 찾아주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보물의 사이즈만큼 여기로 이동하면서 얘도 찾아주고 얘도 찾아주고 얘도 찾아줘야지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뭐 옆으로 한 칸씩 가면서 보면 되는 거니까 다들 쉽게 포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포문인데 크기는 저희가 트레저 사이즈를 아까 맵을 얻어올 때 얻어왔었죠. 이만큼 돌아가면서 이 녀석을 쭉 호출해주면 됩니다. 각 i에 대해서 호출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거, 종료된 후에 리턴되는 값을 보면은 어떤 맵, 여기 있는 주소 값이 리턴이 되는데 얘는 얘를 찾아가면 바로 보물이 있는 주소 값이죠. 즉 보물은 문자니까 문자의 포인터와 같은 뜻입니다. 문자의 포인터 값이 들어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고요. 그래서 그 리턴 값을 문자의 포인터 값으로 타입 컨버전을 해주고요. 왜냐하면 얘 반환 값은 보이드 포인트였죠. 타입 컨버전 해준 후에 그 녀석을 참조하면 거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자 값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걸 이제 앞에서부터 한 글자씩 출력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출력이 되게 될 거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구현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You understood the pointer perfectly. 네, 여러분이 포인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보물 같은 메시지를 얻어낼 수 있겠죠. 사실 이 포인터를 완전히 이해한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 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네, 이 문제 자체가 제가 문제 안내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포인터를 진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자, 문제 이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포인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셔서 영상을 천천히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눈으로만 귀로만 듣지 마시고 실제 내가 코드를 짜면서 여기서 어떤 값들이 현재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지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은 어느새 포인터와 더 가까워지고 이해도가 높아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모두 다 포인터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안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문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